10번입니다.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파면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파면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건 실제 파동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입사각이 0이기 때문에 굴절 없이 그냥 그대로 쭉 진행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굴절의 법칙에서 보면은 결국에 파장이 길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매질 1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고 매질 2에서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졌구나 라는 거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기억 볼게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그러니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니까 이거는 이제 굴절률은 다른 친구들과 반비례하는 거였죠. 그래서 파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람다 2분의 람다 1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파동이 매질 1에서 2로 비스듬하게 입사한다.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비스듬하게 해서 입사각을 준 상태로 입사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속도가 느려지면 각도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굴절이 일어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이거 이제 굴절의 법칙 계속 이어서 써보면은 속도는 파장에 비례하는 거였고요. 이때 입사각의 사인 값은 같이 비례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쪽이 지금 보면은 파장이 더 크니까 분자가 더 커야 되잖아. 여기서도 입사각이 굴절 각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느려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진공하고 있고요. 빛이니까 진공에서 제일 빠르니까 진공에서의 각도가 매질에서의 각도보다 큰 거를 볼 수 있고요. 이때 진공에 대한 매질 A의 굴절률, 그러니까 진공에 대한 매질 A의 굴절률을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각도로 보면은 반비례해야 되니까 A에서의 각도분의 진공에서의 각도 사인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공에서는 45도니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요. 매질 A에서의 진공은 각도는 30도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결론적으로 루트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12번 볼게요. 매질 A에서 진동수와 속력, 파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진동수는 진공에서와 똑같다. 우리가 굴절이 일어날 때는 진동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진동수는 똑같다. 맞는 말. 니은.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루트 2분의 1배로 느려진다. 지금 보시면 이 굴절의 법칙 계속 써보면 진공에 대한 A의 굴절률이니까 속도는 A에서의 속도분의 진공에서의 속도. 이 값이 또 루트 2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VA는 진공에서의 속력분의 루트 2분의 1 이 식을 완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의 속력, A에서의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루트 2분의 1배로 느려지는 게 맞겠지.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티귿. 빛의 파장은 진공에서보다 루트 2배로 길어진다는데 이것도 계속 완성해보면 속력과 파장은 비례를 하는 거니까요. 진공에서의 파장 그리고 A에서의 파장 그럼 식을 또 써보면 A에서의 파장은 진공에서의 파장분의 루트 2분의 1배로 짧아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짧아져야 된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죠. 정답은 3번 13번입니다. 두께가 균일한 매질 1, 2를 접촉시켜 놓고 공기 중에서 매질 1로 빛을 쐈을 때 이동 경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기억. 빛의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니? 이런 거 물어봤으면 각도가 크면 속도가 빠른 거라 그랬죠? 그럼 각도가 제일 큰 공기, 그 다음에 매질 2,
매질 1순서대로 빠른 거겠죠. 맞는 말. 굴절률은 누가 제일 크니? 굴절률 같은 경우는 느릴수록 큰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제일 느린 1이 굴절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2. 공기가 굴절률이 가장 작구나. 니은은 틀렸습니다. 1이 제일 커야 되죠. 마지막 디귿. 여기서 다시 공기로 튀어나올 때 얼마의 각도로 나오겠니?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이거 순차적으로 한번 봐볼게. 자, 지금 보시면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각도는 1에서의 각도 30도 분의 공기에서의 각도 60도로 쓸 수 있으니까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라는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에서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을 좀 비교해보면 사인 45도분의 사인 30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좀 편의상 이렇게 좀 쓸게요.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입니다. 요거는 2분의 1 나누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한번 곱해 볼게요. 이거 두 개를 곱하잖아. 상대 굴절률 식으로 써보면 이거는 공기에 대한 1의 굴절률, 이거는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갑니다. 두 개를 곱해 보면 공기에 대한 1의 굴절률 곱하기 1에 대한 2의 굴절률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공기분의 1 곱하기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거 두 개 곱하잖아? 이게 그냥 사라지죠? 그러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공기에 대한 2의 굴절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곱했더니 나온 게 공기에 대한 2의 굴절률이 바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완전 수평인 상태에서 여러 개를 지나갈 때 가운데 거 그냥 스킵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바로 그냥 공기에 대한 2의 굴절률로 넘어가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구해보면은 공기에 대한 2의 굴절률은 공기에서의 굴절률분의 2의 굴절률이니까 각도를 뒤집으면은 사인 2에서의 각도 45도분의 공기에서의 각도인 사인 60도의 각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해보면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이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 두 개 곱하기 이걸 이제 곱해봅시다. 2분의 1분의 1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이 당연히 이거 두 개 사라져서 이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이제 공기에서 60도로 집어넣으면 매질 2에서는 바로 45도로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만 더 파동의 역진성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공기에서 60도로 꽂았을 때 매질 2에서 45도로 나온다. 그거는 매질 2에서 공기로 45도로 집어넣으면 공기에서 60도로 나와요. 계산해보시면은 그냥 바로 60도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은 겁니다. 디귿은 틀렸지. 60도가 나와야 되죠.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물결파가 서로 다른 깊이의 물 A, B를 진행하는 모습인데 그럼 딱 봐도 어디가 깊은 물인지 바로 좀 보시면 얘는 파면이니까 마루랑 마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의 파장은 요만큼. 근데 이제 B는 파장이 요만큼으로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파장이 길수록 빠른 거니까 A가 좀 더 빠르고 B는 상대적으로 느리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깊은 물, 이 친구는 얕은 물이구나. 이렇게 가시고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에 대해 수직이니까 이 방향으로 진행한 거고 B로 넘어가면서 이 방향으로 굴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진 만큼 굴절각이 감소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기 볼게요. 1번. 물의 깊이는 A가 B보다 얕다. A가 더 깊어야 됩니다. 얘가 틀렸네요. 2번.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맞는 말. 속력은 A가 더 빠르죠. 맞는 말. 4번.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커야 되지. 맞는 말. 물결파의 주기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굴절이 일어날 때 진동수가 불변이었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진동수랑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니까 얘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 바뀌면 안 된다. 맞는 말. 정답은 1번. 15번입니다. 물에서 진행하던 물결파가 얕은 물로 진행할 때 화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속력이 B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해서 얘는 이쪽으로 꺾인 모습 볼 수 있는 거고요. 입사각은 더 짧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쪽이 얕은 물이란 거죠. 파장도 그만큼 감소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여기 각도가 얘는 45도, 이 친구는 여기가 30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사각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우연찮게 똑같은 건데 여기는 여기가 45도겠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45도. 그럼 여기도 입사각은 45도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30도면은 여기가 60도잖아. 그럼 굴절각도 30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입사각, 굴절각 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찾는 거를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굴절 비율 좀 따져보면은 사인 45도 입사각이랑 굴절각의 비율이 속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걸 이용하면은 계산해보면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1이니까 루트 2라는 비율이 나오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V1은 루트 2 V2랑 똑같으니까 비례식을 세워보면요. V1 대 V2는 루트 2 대 1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 16번입니다. 이제 물결파를 저런 식으로 투영시키고 있다는 건데 파면이니까 실제로 파동이 진행 방향은 화면에 수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쪽이 새로운 법선이 되고요. 입사각은 이만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유리판때기를 깔아놨다는 거는 바닥에 깔아놨다는 거예요. 유리판을 바닥에 깔아놨다 보니까 물결파 입장에서는 수심이 그만큼 얕아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니까 이 구역에선 속도가 느려지는구나. 그래서 이 네모 영역에서 파동이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느려지면 굴절각은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서 굴절각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파면을 그려주시면 여기 얘한테 수직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굴절각이 작아진 만큼 파장이 짧아지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연필을 물에 넣고 관찰했을 때 연필이 꺾여 보이는 현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떠 보이기 현상이라 그러죠. 물에서 공기로 빛이 넘어올 때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만큼 위쪽으로 꺾여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기억. 빛이 물속에서 공기로 나올 때 속력이 빨라진다. 빛은 공기에서 더 빠르니까 맞는 말. 니은. 연필심에서 반사하는 빛이 직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번 굴절을 하고 눈에 들어오니까 꺾여서 보이는 거죠. 틀렸지. 디귿. 연필심의 실제 깊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죠. 실제 모습은 연필이 실제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잖아요. 실제 모습은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하얀 거, 실제는 주황색인데 실제 위치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아래쪽에 존재해야겠죠. 틀렸지. 정답은 1번. 8번입니다. 유리로 만든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서 빛이
볼록 렌즈에선 모여지고요. 오목 렌즈에선 퍼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기억. 빛의 속력은 유리가 공기보다 느리다.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공기, 물, 유리 순으로 가서 느려지죠. 그래서 느려지니까 이쪽으로 꺾이는 거지. 맞는 말. 니은. 볼록 렌즈에서 책을 가까이 대고 보면 글자가 크게 보인다. 이제 빛이 모아지면요. 기본적으로 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목 렌즈 이렇게 빛을 퍼뜨려주면은 상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 나온 내용이라서 한번 이제 다시 복습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는 말. 디귿. 오목 렌즈의 경우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 이거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이쪽으로 입사를 하면요. 법선은 요 방향이 됩니다. 입사각이 이렇게 되는데 공기에서 유리로 넘어갈 때는 각도가 작아져야 되니까 이쪽에, 그래서 볼록 렌즈가 위쪽으로 휘는 거죠. 굴절각이 더 작아져야 되는 거지. 틀렸네요. 정답은 3번. 19번입니다. 여름날 전방에 도로가 물에 젖어 있는데 이제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기루가 보인다. 신기루. 일단 보시면 기억. 온도가 높은 공기일수록 굴절률이 작다. 온도가 높아지면요. 공기에서의 속도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속도가 올라간다는 건 굴절률은 감소를 한다는 뜻이죠. 맞는 말. 니은. 밀도가 작을수록 빛의 속력이 느리다.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가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입자가 활발해지는 거는 그만큼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밀도가 작으면 속도가 빠르고요. 굴절률은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틀렸죠. 마지막 디귿. 도로면에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리다. 우리가 낮에는 바닥이 가열이 되기 때문에 도로면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가까울수록 빠르다라고 해줘야 맞는 말이겠죠. 틀린 거지. 정답은 1번. 20번입니다. 굴절 현상이 얘가 아닌 것은 1번 신기루 맞는 말이고요. 2번 호수의 물에 주변 경치가 비쳐 보인다. 이건 그냥 반사돼서 보이는 거죠. 굴절이 아니고 반사에 대한 예시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물이 담긴 컵에 빨대가 꺾여 보인다. 이런 건 떠 보이기 현상이니까 굴절에 대한 예시 맞고요. 4번 소리가 낮보다 밤에 더 멀리까지 들린다. 요거는 이제 밤에 소리가, 그러니까 밤에는요 소리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니까 밤에는 지면에 가까운 쪽이 온도가 낮단 말이야. 그래서 밤 쪽에는 소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게 됩니다. 사람은 아래쪽에 살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휘니까 더 먼 곳까지 들리게 되는 거죠. 굴절에 대한 예시가 맞고요. 이제 5번. 아지랑이 신기루랑 같은 원리입니다. 굴절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틀린 거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2번. 21번입니다. 하루 중에 어떤 시간에 공기 중에서 소리가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아래쪽으로 휘고 있네요. 아래쪽으로 휘고 있다는 건 여기가 온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온도가 높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쪽 아래로 휘는구나. 이러면 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기억. 낮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밤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낮에는 오히려 위쪽으로 휘겠지. 니은. 소리의 속력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빠르겠죠. 틀렸지. 디귿. 공기 온도는 바닥 쪽이 더 차가우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정답은 2번. 실력 업문제 1번입니다. 파동이 1m/s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2초 뒤에는 2m 같겠죠? 1초마다 1m씩 가니까. 그래서 2초 뒤에는 모습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매질이란 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 진동하는 거니까 2초 뒤에 P는 이 점에 있어야겠네요. 마이너스 1m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그림 가는 파동이 어느 한순간 위치 그래프를 보여준 거고요. 나는 점 A, 이 녀석의 시간에 따른 진동 상황을 알려준 겁니다. 이걸 딱 보고 지금 파동이 꼭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A를 보면은 이 순간 이후로 내려가기 시작하잖아.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다면 얘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은 틀린 거고요. 속도, 우리가 속도 구하려면 파장 알아야 되고 진동수 알아야 되면 되죠. 파장은 위치 그래프를 보니까 4cm인 거를 알 수 있고요. 시간 그래프에서는 주기를 알 수 있잖아. 1초에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리니까요. 주기가 2초구나. 그러면 진동수는 주기를 역수 취하면 되니까 0.5Hz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속력은 진동수 0.5에 파장 미터로 고치면 0.04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0.02m/s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보기가 센티미터로 표현하라고 했네. 다시 센티미터로 고치면 2cm/s가 되겠죠. 맞는 말. 마지막 디귿. x = 4cm인 지점. 여기 말하는 거네, 여기. 얘의 1초 뒤 변이는 몇 cm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지금 보면은 속도가 2cm/s니까 1초마다 2cm 가는 거죠? 그럼 1초 뒤에는 이 파동은 얘가 요만큼 진행하면 되겠네. 요렇게. 이 녀석이 1초 뒤 변이는 0이네요, 0. 이것도 틀렸지.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가는 매질 AB에서 X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에서 매질상에 P 또는 Q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제 P고 누가 Q인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P는 올라가야 되고 Q는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실선, 하얀색 선이 Q점이 되겠고요. 점선은 P점이 돼야 맞겠죠? 기억. 나에서 점선은 Q가 아니고 P니까 틀린 거고요. 니은 A와 B에서 파동의 주기는 똑같다. 지금 보면 이렇게 매질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진동수 그리고 주기는 매질이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맞는 말. 디귿. B에서 파동 속력은 20cm/s다. 이제 매질이 바뀌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계산해보면은 우리가 일단 주기를 먼저 좀 이용하면은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0.2초잖아. 주기는 0.2초가 될 거고요. 그럼 파장. 바뀐 매질에서 파장은 4cm네요. 4cm. 그럼 우리가 주기분의 파장 이용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0.2분의 4니까 20cm/s 나오겠네요. 맞는 말. 정답은 5번.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1에서 2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근데 각도는 각각 60도, 30도고요. 1에서 이웃한 파면의 거리가 4cm니까 파장이 4cm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이제 각도 계산해보면은 여기가 60도면은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입사각 60도, 굴절각은 30도인 것까지 일단 체크해놓고 봅시다. 기억. 매질 1에서 물결파의 진폭은 2cm다. 근데 이때 나 그래프를 보시면 매질 1상에 존재하는 P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기 때문에 요거 진폭을 준 거죠. 진폭은 2cm가 맞는 거고요. 니은 매질 2에서 주기는 루트 3초다. 지금 보면은 매질 1에서의 주기가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2초잖아요. 주기가 2초인데 매질이 바뀌어서 굴절을 해도 주기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매질 2에서도 주기는 2초가 돼야 됩니다. 니은은 틀린 거고요. 디귿. 매질 2에서 물결파의 속력. 요거 이제 굴절의 법칙 이용하면은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1에서의 각도 사인 60도 나누기 매질 2에서의 각도 30도.
이거를 계산해보면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라는 비율이 나오고요. 이 속도는 매질 1에서의 속도분의 나누기 매질 2에서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질 1에서의 속도값, 결국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매질 2에서의 속도는 매질 1에서의 속도 나누기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매질 1에서의 속도를 구해보면은 파장을 줬잖아요.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 그러니까 2초분의 파장 4cm, 얘가 매질 1에서의 속도가 되겠죠. 어차피 센티미터로 계산해야 되니까 매질 1에서는 2cm/s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네. 루트 3분의 2cm/s가 되겠죠.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3번. 5번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이제 뭐 유리 같은 게 있고요. 반쪽은 매질 1, 반쪽은 매질 2고요. 이때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걸 이용해서 매질 1과 매질 2에서 속도 B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 비율은 1에서의 속도분의 2에서의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1에서의 속도를 루트 2V라고 가정하면 2에서의 속도는 루트 3V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각도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서의 속도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 살짝 이제 기하를 살짝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30도잖아요. 여기가 60도가 나옵니다. 근데 법선은 경계면에서 수직인 선을 그은 거였잖아요. 결국에 공기에서 1로 넘어올 때 굴절각이 30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공기에서 1로 넘어갈 때 상대 굴절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각도는 공기에서의 각도 사인 60도 나누기 매질 1에서의 각도 사인 30도가 나오고요. 이 비율은 공기에서의 속도 나누기 매질 1에서의 속도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구해놨잖아. 매질 1에서의 속도를 루트 2V라고 놓기로 한 겁니다. 그럼 일단 이 비율부터 계산을 좀 해보면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비율이 맞춰지니까 공기에서의 속도는 루트 6V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 루트 같은 매질이니까 속도는 루트 6V가 되겠죠? 일단 기억.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 요거 말하는 거죠? 루트 3. 맞는 말. 니은. 세타 45도. 이건데, 이것도 이제 한번 진행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매질 1에서 2로 넘어갈 때는 입사각이 0으로 들어가니까 굴절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각도는 3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2에서 공기로 넘어갈 때는 2의 굴절률분의 공기의 굴절률이 되고요. 이거는 공기에서의 속도분의 2에서의 속도가 되잖아. 이거 다 구해놨거든. 공기의 속도는 루트 6V. 매질 2에서의 속도는 루트 3V니까 VV 나누면 얘는 이제 이 비율을 지키면서 굴절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각도는 매질 2에서의 각도 루트 30도분의 이제 굴절각 세타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는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6이 되니까 계산해보시면 6분의 3루트 2지. 그러면 2분의 루트 2가 나오네요. 2분의 루트 2는 2가 되는 세타 값은 45도니까 다시 공기로 튀어나올 때의 각도는 45도가 되는 겁니다. 니은도 맞는 말. 마지막 디귿.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길다는데 속도가 빠를수록 파장이 긴 거죠? 얘가 더 긴 거지.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동과 파동에서 진행과 굴절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